없잖아. 그러니까 이 1호 13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거는 1호 13을 반드시 포함을 하고, 그리고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 안에서 1호 13을 꼭 포함하는 개수인 거야. 그 이해 그거 하나요? 그 부분 집합 개수 세는 거 이해했지? 근데 그러면 얘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나가려. 얘들아, 개념 원리 150쪽 해볼래? 오늘은 연산 법칙. 오늘 연산법칙에서 한 4가지 정도 배울 건데 3가지는 좀 들어봤던 거,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도 많이 썼던 거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3가지는 이제 뭐 교환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3개는 이제 쓰일 수가 있거든. 우리 교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거였으니까, 예를 들면은 A 뭐 합집합 B,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B 합집합 A,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교집합도 A 교집합 B를 이제 B 교집합 A, 요런 걸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A랑 B를 순서가 상관없이 합해도 얘랑 얘를 합해도 요거고, 얘랑 얘를 합해도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집합도 A랑 B를 얘를 먼저 교집해도 요거고, 거꾸로 해도 교집합이니까 성립한다. 그래서 교환법칙은 일단 이렇게 두 가지는 성립한다. 근데 얘들 여기서 막 교환이 성립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막 지난 시간에 했던 막 이런 거 차집합 이런 거 있잖아. A, B, B 이런 거는 우리 성립하진 않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교집합, 합집합일 때만 이제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이라는 거는 이제 묶는 거잖아. 묶는 거. 여기서도 보면은 뭐 뭐랄까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다 합집합이야. 합집합인데 A랑 B를 먼저 합하고 이제 C를 합하나, 아니면 A 뭐 냅두고 B랑 C를 먼저 합하고 그 다음에 A를 합하나, 요거는 우리 항상 같다. 우리 이제 그 집합이 3개 있을 때는 원을 이제 3개 그려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겹치게 3개, B, 여기 C,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 합집합 B를 먼저 해도 어차피 요거잖아. 요거 이렇게 A랑 B 합한 거, 거기다가 이제 C를 합하면은 전체겠지? 그 다음에 B랑 C를 먼저 합하고 얘랑 얘를 먼저 합하고 A를 적어도 전체가 나오니까 우리 요런 거는 이제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할 때 합집합이 성립을 했으면 우리 교집합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C를 교집합하나, 아니면 A는 냅두고 B랑 C를 먼저 교집합해서 그 다음에 한 거야. 요것도 이제 성립을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보면은 A 교집합 B라는 거는 A 교집합 B는 요거고, 거기서 이제 C랑 겹쳐지는 부분은 요 가운데. 그럼 얘는 B랑 C를 교집하면 요거지. 요거에서 A랑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란 말이야. 어차피 똑같이 나와서 얘네들은 성립한다. 근데 이제 결합도 이제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내가 지금 여기는 합집합, 여기는 교집합 이거 할 때는 성립을 하는데 이게 막 달라. 이런 거. 얘는 합집합인데 얘는 교집합. 얘랑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는 안 돼. 우리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 뭐 그림만 그려봐도 우리 알 수 있으니까. A, B, C 이렇게 있으면 얘는 A 합집합 B는 요거고,
거기서 C를 교집합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랑 C를 이렇게 있으면 B랑 C를 교집합하면 요건데 거기다가 A를 합치면 얘란 말이야. 지금 누가 봐도 그림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결합일 때는 무조건 이제 합집합은 합집합끼리, 교집합은 교집합끼리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결합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분배 법칙은 이제 A 교집합, 뭐 B 합집합 C 이렇게 있는 거랑, 그 다음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이렇게 있으면 우리 분배하는 거는 이제 묶여져 있는 걸, 밖에 있는 걸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을 해주는 게 분배잖아. 그럼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나오겠지? 얘랑 얘를 하면은 얘 기호를 가지고 A 교집합 B 요렇게랑, 그 다음에 얘도 요게 이제 C랑도 가야 되니까 A 교집합 C 해준 다음에 어디였지? 요 합집합은 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분배 법칙이랑 똑같이 가. 여기가 막 덧셈 뺄셈이면 그 덧셈 뺄셈 맞춰서 됐잖아. 얘도 그 기호 맞춰서 가면 돼.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요 A 합집합 B를 하나씩 나눠 갖는 거니까 A 합집합 B랑,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했을 때는 A 합집합 C를 이제 가운데 요 부호 그대로니까 교집합 해준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분배 법칙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건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고, 아까 전에 내가 네 가지 하나 더, 얘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계산해서 많이 했었어가지고 좀 이제 막 헷갈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우리 요거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얘는 그냥 외워서 이제 나오면 바꿔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집합에 관련된 이제 법칙인데,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림으로 쉽게 보면은 A 교집합 B는 요거잖아.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교집합만 제외하고 여기겠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우리 A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이고 바깥쪽, 그 다음에 여기 B의 여집합을, B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이 바깥쪽이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여집합을 각각 하나씩 가져갈 건데, 근데 이제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여기 부호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을 쓰고 나서 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게. 그러니까 여집합 해주고 합집합 바꿔주면은 얘랑 성립하겠지? 그럼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얘도 여집합이랑 여집합을 하나씩 가져가. A 여집합 거듭제곱 마냥 하나씩 가져가는 대신, 그 대신 얘는 합집합이니까 여기는 이제 거꾸로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 그림으로 확인해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우리 바깥쪽이지. 그러면 이제 얘도 A 여집합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있으면 A 여집합은 요거,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요거.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얘도 바깥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는 요거.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당연히 거꾸로 가는 것도 우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요런 거 보고 나서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보고도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런 거는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런 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드모르간 이렇게 써놨는데, 요 A랑 B는 문자가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에가 여집합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냥 A 여집합에 여집합하면 A고,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고, 거기다 이제 합하면 되니까, 요런 거는 문자 들어오면 그 문자에다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 여기에 막 여집합 들어왔다 해서 드모르간 성립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A 여집합이면 여집합의 여집합, 만약에 B의 여집합이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게 계산 법칙을 이제 몇 개 배웠잖아. 몇 개 배웠으니까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해서 식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식정리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 이제 막 너무 복잡해, 그러면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것도 사실 어느 걸 쓰나 똑같아. 똑같이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보면은 9번을 봐볼까? 유형 9번. 유형 9번 문제들은 이제 보다 보면은 막 그 보기 있고 막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그런 문제들로 좀 나오거든. 어제도 이제 봤듯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차집합은 내가 외우라고 했었잖아. 우리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뜻은 알아도 차집합을 이제 우리 쓰는 거는 요거는 이제 A 교집합, B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으라 했어. 거꾸로도 B 빼기 A는 B 교집합, A 여집합. 이거는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꼭 기억을 하면서 이제 얘를 바꿔주는 거야. 우리 여기서 보면은 얘는 뭐 바꿀 게 없으니까 얘를 먼저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A 빼기 B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앞에는 그대로 가고 요 부분을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집합, 괄호에 여집합 들어가면 우리 이거 아까 전에 얘 여집합 하나씩 해주고 드모르가 그 밖으로 이거 부호만 바꾸면 된다 했잖아. 그럼 얘는 A 교집합은 그대로 써주고 A 여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상쇄되지 B. 그다음 얘는 어떻게 된다고? 합집합. 일단 우리 이렇게까지 바꿨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가 합집합이네. 우리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A 교집합을 기준으로 분배해 줄 수 있다 했지? 그럼 얘는 결국은 앞에는 A 교집합, A 여집합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A 교집합 B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얘를 합하래. 거꾸로 썼지? 교집합 B에 합한다? 그럼 우리 이거 A랑 A 여집합 교집합하면은 우리 이거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지? 뭐 겹쳐지는 게 없어. 공집합. 그리고 얘는 그냥 A 교집합 B잖아. 그럼 얘랑 얘를 합하면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 A 교집합 B가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막 증명할 때 막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그림 대충 그려가지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 찾으면 되고 하나만 예시 들어주면 아까 전에 A 빼기 B라는 거는 요 부분이잖아. A에서 B를 제외한 거에 근데 여집합이면 결국 여기지 바깥쪽. 얘가 색칠한 거 제외하고 이렇게 바깥쪽 그거랑 이렇게 있으면 A랑 겹쳐지는 부분 찾으래.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A 교집합 B가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증명 방법이겠지.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바꿔줘야 되는 게 일단은 얘는 냅두고 우리 여기 항상 차집합 먼저. 얘는 이제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에 여집합 되겠지. 그러면 일단 얘도 요거부터 여집합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먼저 해주는 거. 그럼 얘는 A 여집합에 합집합, B 여집합, A 여집합 A고 얘는 반대로. 이거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합집합 똑같은 기호잖아. 똑같은 기호일 때는 아까 전에 교환, 결합 다 성립한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얘를 먼저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앞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보면은 A 여집합, 합집합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교환도 성립 가능하지? 그럼 우리 이거 순서를 좀 바꿔볼까? A 여집합, 합집합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A 여집합이랑 A를 합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전체 집합이겠지? 전체 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합쳐도 우리 항상
전체 집합이 2겠지?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보면은 괄호 있어도 최대한 안에서부터 간단하게 해주고 그렇게 풀면 돼.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우리 여기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비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비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비교집합 A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합해져 있잖아. 이렇게 합집합.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푸는 것도 분배법칙인데 묶는 것도 분배법칙이잖아. 그럼 얘가 똑같아. 여기가 비교집합, 비교집합 똑같잖아. 그럼 얘를 묶어. 비교집합을 앞으로 묶어버리고 A 여집합이랑 남는 거 써주면 되지? 이게 덧셈 필셈이랑 실제 똑같아. 그걸로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A 여집합이랑 A를 합치면, 근데 이거는 전체 집합 나오지? A 여집합이랑 A를 합치면 전체 집합. 근데 B랑 교집합을 쓸 땐 당연히 B가 나오겠지, B.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앞에 B 빼기 있으니까 B에서 B를 뺀 거. 그러니까 B에서 B를 뺀 게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얘는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은 우리 이것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옳은 거 찾는 거거든. 그럼 일단은 저 안에 거, 바로 안에 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할 때 이것도 뭐 그림으로 해도 되고 이런 건 다 상관없어.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묶을 수 있다 했지.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똑같네. 그러면 얘를 뒤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되고, 이제 남는 거 A 여집합 남았고 여기 교집합 A 남았잖아.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우리 이것도 분배법칙이지. 앞에서 묶나 뒤에서 묶나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A 여집합이랑 A를 교집합하면은 얘는 무조건 공집합이지. 공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거는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 합치면 당연히 B의 여집합 되잖아. 그럼 이제 남는 거 써주면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공집합. 얘는 B의 여집합이 B에 있으니까 얘는 A에서 B를 제외한 거지. 얘가 공집합이 된다. 그럼 우리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우리 이거 어제 했던 거. 요게 공집합이라는 거는 A에서 B를 뺄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B 안에서 A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B 안에 들어와 있는 요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거 1번 당연히 보이고 얘랑 얘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고, A 교집합 B는 A가 나와야 되고 A 합집합 B는 B가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이런 식으로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제 보면. 근데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차집합인데 양쪽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A 빼기 B는 우리
우리 여기 B 빼기 A는 요거를 합치래. 그러니까 이제 차집합인데 대칭적이게 있다 해서 대칭 차집합이고 얘를 이제 쓰는 이유는 그냥 이런 거 옳은 거 뭐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찾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 풀 때 뭐 그림으로 해도 되고 얘도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 정도는 바꿔줄 수 있잖아. A 교집합, B 여집합이고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요 정도는 바꿔줄 수 있고 이거를 그대로 넣어줘.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A 여집합을 빼고 합집합 A 여집합에서 A를 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요 안에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A 교집합 A가 되겠지? A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교집합 A 교집합은 당연히 A 얘도 당연히 A 여집합 이거를 합치래. 우리 A랑 A 여집합을 합치면 얘는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것도 그냥 요걸로 바로 써볼까? U 교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의 U 합집합 아니 교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합집합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공집합 교집합 U의 여집합 요거 그러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우리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U고 얘는 결국은 U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 교집합 얘도 공집합이잖아. 그럼 얘는 공집합 얘네들 합치면 U가 된다. 전체 집합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고 2번도 그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얘도 보면은 A에서 교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해주고 합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썼지. 이렇게 돼있지? 거꾸로 썼네. 여집합 거꾸로 썼지? A의 여집합 그러면 여기서 공집합, 여집합은 뭐 얘를 제외한 거니까 얘는 이제 A 빼기 공집합은 얘는 A잖아.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랑 얘를 교집합해주면 얘는 공집합 되겠지? 그럼 얘랑 얘를 합치면 당연히 A가 나온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 그 다음에 4번 우리 A 세모 A면 얘는 그냥 이거는 그냥 A에서 A 빼고 우리 이걸로 보는 게 낫겠지? 그 다음에 합집합 또 A에서 A 빼래. 이건 공집합 공집합이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공집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 A 세모 U는 얘는 이제 또 A 교집합 U의 여집합으로 들어가면 되고 합집합 U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 그럼 얘랑 얘 교집했을 때 공집합 나오겠지 공집합 그 다음에 얘는 A의 여집합을 제외하면은 얘는 당연히 A의 여집합이 겹쳐지겠지 그럼 얘랑 얘를 합치면은 A의 여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A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얘 식 넣어가지고 식 정리하는 거야. 식 정리.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배수 집합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도 엄청 쉬워. 이거는 숫자만 잘 적어놓으면 안 어렵거든. 이것도 1번부터 보면은 뭐 A3, 2에 A3 합하고 교집합 A4 하라 했는데 근데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분배 법칙으로 먼저 풀어줄까? 요거랑 요렇게로 그럼 얘는 이제 교집합을 이렇게 하나씩 가야 되니까 A2에 교집합 A4 그리고 A3에 교집합 A4 얘네들을 합치래. 그러면 이제 A 뭐 밑에 숫자가 그거의 배수들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이거는 A2라는 거는 2, 4, 6, 8 이런 거. 그 다음에 A4라는 거는 4, 8, 12 이런 거. 그럼 얘네들을 교집합하래. 그럼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이 누구냐면 4, 8, 4, 8 이렇듯이 4의 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2랑 4의 최소원 배수여서 여기서는 A4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A4. 똑같은 방식으로 A3을
배수들 쭉 쓰면 3, 6, 9, 12, 15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도 4, 8, 4, 3, 12, 16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서 겹쳐지는 수 찾는 거야. 교집합이니까. 그럼 여기 10이야, 12. 그럼 아마 12의 배수겠지, 12의 배수. 그러니까 얘는 A 12가 되겠지? 그거를 이번에 합하래. 그럼 이것도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적어보는 거야. 4, 8, 12, 16, 점점점. 그 다음 얘는 12, 24, 36, 점점점. 근데 이번에는 교집합이 아니라 합한다 했잖아. 그럼 얘는 보니까 4, 8, 12, 16. 얘도 4의 배수 안에 들어가겠지. 여기가 4의 배수니까. 그럼 얘는 결국은 누구랑 같은 거야? A의 4가 된다. 4의 배수랑 똑같다. 해서 간단히 했으면 요렇게까지만 해주면 끝이야. A4. 그리고 2번도 이렇게 봤을 때 더 이상 묶이거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각각 계산해주면 되거든. 우리 이것도 아까도 봤듯이 6이라는 거 이제 6의 배수 6, 12, 18 이렇게 10이라는 거는 12 배수 12, 24, 36. 근데 얘네들은 합치래. 합치면은 6의 배수 얘도 어쨌든 6의 배수잖아. 그럼 얘네들은 A 6이 나오겠지. 6의 배수. 그 다음에 이것도 얘는 9, 18, 27 점점점. 얘는 18, 36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네들도 합치가 있으니까 얘가 9의 배수니까 얘는 A9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교집합 구하래. 교집합. 여기서는 6, 12, 18, 64, 24 뭐 이렇게 갈 거고 얘는 9, 9, 2, 18, 9, 3, 27 이렇게 가잖아. 교집합이라는 건 겹쳐지는 숫자 찾아야 되잖아. 여기 18, 여기도 18.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배수가 되니까 얘는 A18이 된다. 이렇게 주면 되지.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풀어볼까? 155. 갔다 와.